일주일 뒤에 27명, 60명이 넘어가죠. 어제까지 70명이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영상화 시킬 수도 있고 12월 4일부터 업로드가 시작됐고 곧 800만 원 되시겠는 수많은 채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1000개에 가까운 채널을 컨설팅을 해오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단 말이에요. 아예 돈이 안 되던 채널도 다시 살려냈어요. 분이 15만 조회수로 37만 원 벌었어요. 저희한테 배우시고 24만까지 가셨는데 436만 원이에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같이 쓴 동일한 프로그램, 동일한 프롬프트, 공장 형태로 하는 곳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공장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터치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6살이고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육한입니다. 들어가시죠. 대표님 이사하신 건가요? 저번에 한번 뵀었죠. 네.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가 좀 잘 되면서 많은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을 유튜브에 이제 입문시키고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특강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분들 피드백 드리느라 아주 정신이 없어요. 한 분 한 분 전부 코치, 멘토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드백 드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지 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아무리 내려도 끝이 안 나요. 이게 다 피드백인가요? 네, 다 피드백입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를 피드백을 하시는 건가요? 시간만 따지면 제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시는 분들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하루가 피드백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계신가요?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무실로 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성과 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당연하죠. 뭐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강의라고 한 4주차 진행했을 때 21일에 정확히 끝났거든요. 강의 중에도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었고 강의 끝나자마자 다음날 수집한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신 분들 보면 10,000명이 되는 구독자도 금방 나오게 돼요.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일주일 뒤에 27명. 이분들 다 수익 창출되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봤는데 이틀 사이에 10명 가까이 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시고 그 다음 또 하루마다 이렇게 막 몇 명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강의 끝나고 2주차 됐을 때 50명에 대한 이런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이틀 뒤에 60명이 넘어가죠. 어제까지 봤을 때 70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몸 갈아 넣으면서 노력한 만큼 결실이 나는구나. 이분들의 성과를 보면서 잘했다. 매일매일 이게 너무 즐거워요. 그냥 이게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너희들끼리 그냥 해라. 이게 아니라 저희는 매일매일 얼굴을 봤어요. 심지어 지금 강의가 끝난 시점이고 오늘까지도 지금 제가 피드백을 아까 하다가 왔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사활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매일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몰두하던 사람들도 약간 해이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왜 안 하냐 한마디 던져주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 끝나고 하루 딱 지났을 때요. 이미 벌써 3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이 2분이나 나왔어요. 강의 끝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다? 사실은 믿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저희 커리큘럼을 보면 1, 2주차에 엄청나게 때려 넣습니다. 그 주 저희들 얼굴 매일 보면서 정말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정보는 정보일 뿐이고 이거를 실행을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3주차, 4주차는 실질적인 피드백이 들어가고 방향 잡기가 들어가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계속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끝난 시점에도 이미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들어가 보면 캡처본 아니에요. 12월 4일부터 업로드가 시작됐고 곧 800만 원 되시겠네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분은 저희랑 시작하시고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잖아요. 네. 6만 명. 구독자 이렇게 빨리 늘 수 있어요? 네, 엄청 빨리 늘 수가 있어요. 산수에 약해가지고 달러 계산은 잘 안 되는데 346만 원. 근데 이분이 잘 보시면 언제 시작했어요? 12월 말이잖아요. 13일까지 350만 원. 와.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업로드가 되고 실질적으로 1월 초, 네. 1월 6일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셨고 지금 2,222달러, 327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13일까지 적용이 됐으니까 일주일이네요. 일주일에 300만 원 네, 버셨나요? 300만 원. 이런 거 볼 때마다 재미가 있겠죠. 제 일처럼 기뻐요, 진짜로. 저를 한 번 더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오신 분에 대한 또 고마움도 있고요. 안 되는 사람도 계속해서 이끌기 때문에 많은 결과물이 나오고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을 뿐이지 오늘도 제가 몇 분에게 되게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만큼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4일은 영원이니까 1월 5일부터 받으셔서 지금 1,714달러, 250만 원. 이런 학사모도 뜹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가 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해. 약간 이런 표시도 이렇게 줘요. 저는 저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돈 번다고 바빠요, 이분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는 채널, 아예 돈이 안 되던 채널도 다시 살려냈어요. 한 채널에 저희와 같은 카테고리로 다른 걸 배우셔서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15만 조회수면 높잖아요. 근데 이분이 15만 조회수로 얼마 버셨을 것 같아요? 잘 나오면 한 100만 원 넘게 벌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37만 원 벌었어요. 그랬는데 저희한테 배우시고 난 뒤에 지금 이제 24만까지 가셨는데 436만 원이에요. 영상 하나로 그럼 네, 그럼요. 이런 것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RPM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광고의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처음에 좀 잘 되고 있을 때 2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게 2만 원까지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진짜 성과도 빠르고 엄청 버시는 금액도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 자랑 같겠지만 조금 빠른 성과가 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법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건 전달함에 있어서 이런 본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된다, AI를 써서 되게 한 프롬프트,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뭔가 만들어내서 쉽게 업로드하고 이걸로 뭔가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본질에서 되게 멀어지더라고요. 이 프롬프트가 적용이 안 될 때, 이 프로그램이 안 될 때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영상을 구성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를 저는 꼼꼼하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보만 제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정확하게 흡수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적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 드리면서 계속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 그게 저는 1등 공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학의 정석에 좀 빗대면 좀 너무 오버스럽겠지만 AI 유튜브의 정석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수많은 채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고 이것들을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1000개에 가까운 채널을 컨설팅을 해오면서 이런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단 말이에요. 1000개가 넘었어요. 네. 요즘에 이런 AI 영상들이 채널들이 삭제가 엄청 많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적절한 시기에 온 정책이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유튜브는 구글사에 들어가 있고 구글도 계속 AI 관련된 툴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유독 이거를 악용을 해서 딸깍의 형태로 정말 공장처럼 찍어내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과포화된 이런 딸깍 시장 속에서 청소를 해서 오히려 이건 정화 작업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AI를 활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영상들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유튜브를 공장 형태로 하는 곳들이 되게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정책에 정말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1년 넘게 해오면서 이 공장에 대해서 제한이 안 왔을까요? 저희도 공장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계속 저희가 본질과 이런 진정성을 생각했을 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저희에게 배우신 분들이 안전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 배운 지금 수강생분들은 이번 정책에 이렇게 날아간 채널들이 없을까요? 없진 않죠. 근데 저희가 1년 전부터 모아였던 1000개의 채널 중에 지금 저희한테 배우신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 그리고 아니면 저희에게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이제 쉽게 하고 싶다 하고 좀 다르게 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채널들을 모아서 데이터화 시켰을 때 이런 채널들은 살아남았고 이런 채널들은 수익 정지가 됐구나, 이런 데이터가 더 꼼꼼하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파이법을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1000개의 채널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파이법을 만드는 곳은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순서가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왔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고 많은 파이법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도입되고 가설을 짓고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고 정말 좋은 성과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100% 파이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확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계속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뭐죠 이거는? 저희가 전자책도 많이 들여보곤 했는데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들고 직접 컴퓨터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종이책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교재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걸로 우리가 이제 AI의 활용에 있어서 좀 첫걸음으로 이거를 교재로 썼으면 좋겠어요. 2월 1일 무료 강의 오시면 저희가 이걸 집으로 다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택배비 만만치 않겠는데요? 뭐 그 정도는 열정이 있고 하신다면 뭐 보내드리는 게 어렵진 않죠. 본질 되게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질을 지키면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한 프롬프트, 동일한 프로그램, 그럼 이게 한 명이 뭐 여러 개 찍어내도 당연히 패턴이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배포를 해서 이게 좋다더라, 마스터 프롬프터더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수백 명이 같이 쓴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한국이 공장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터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 아니면 프로그램을 쓸 때 딱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잘 뽑혀, 기도 이렇게 하시고 잘 뽑힌 거 가지고 인트로도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고 대본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야지 하신단 말이에요. 휴먼 터치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지 막막하잖아요. 휴먼 터치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손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처음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한 채널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22만 조회수, 뭐 18만 조회수. 아까 저희 RPM 봤죠. 그럼 이거 하나당 얼마 벌었겠어요? 이것도 뭐 300, 400은 그냥 벌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아침 드라마 아시죠? 네. 아침 드라마가 공영방송 이래로 시청률이 항상 높았어요. 타겟층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침 드라마가 항상 같은 이야기였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로맨스, 출생의 비밀이 있다든지 출생의 점을 하나 찍고 복수를 한다든지 뭔가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었고 그런 기반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소재가 다양해지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그분들이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니어 사연을 한다면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좋아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객관적인 지표가 하나가 있죠. 조회수. 조회수가 높은 건 이 시니어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18만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걸 한번 레퍼런스 삼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와서 대본을 넣어 줄 거예요. GPT를 대화형 AI라고 하죠.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형화된 마스터 프롬프트라는 건 이제 없어지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특색 있게 조금씩 그거를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향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분석해서 또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스토리텔링 구조로 500자 정도 이 이야기를 요약해줘. 이 장문의 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약할 때도 빼먹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AI에게 시켜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 요약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메모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강남 한복판이래요. 이런 네. 배경적인 지식이 먼저 나오죠.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요즘 시대 국어라는 사람이 서울역 가면 많긴 하지만 소녀가 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자극적이잖아요. 얘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국어를 하나. 어르신들이 되게 재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남 한복판이라는 게 이 국어라는 소녀의 상황을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숙자들 많은 데서 소녀 한 명이 더 국어를 하는 거, 이것보단 강남 한복판 다들 세련되게 잘 다니고 슈퍼카가 다니는 데서 소녀 한 명이 국어를 한다, 훨씬 더 좀 자극적이겠죠. 이 소녀가 목에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네요.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아이템 같아요. 이거를 재벌 회장이 보고 멈추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빨간 목도리가 알고 보니까 10년 전 연인에게 준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국어라는 소녀가 이 10년 전 연인의 딸, 재벌 회장과의 관계를 암시해주겠죠. 10년 전의 연인은 병원비도 없이 가난했는데 홀로 떠나서 이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재벌 회장이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소녀,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겠죠. 딸이 상처받음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네요. 그리고 무연고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을 재벌 회장인 아빠가 해결해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부산역에서 우연히 대기업 회장이 국어리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를 좀 가지고 와서 양말 팔고 있는 소년, 양말 팔고 있는 소년이 목걸이 아니면 팔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액세서리로 바꿔주고 9살 10살 정도가 좋겠네요. 11년 전에 전 연인에게 준 물건, 소년은 11년 전 연인의 아들이라고 할게요. 근데 아까 그 무연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걸로 할게요. 엄마가 팔던 양말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가 더 기특하겠어요. 엄마가 선물로 준 팔찌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 부산에 출장을 왔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끝부분은 비슷하겠죠. 회장이 아이를 알아보고 전 연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가정이 형성되는 감동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틀은 가지고 오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죠. 이걸 가지고 GPT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위에 요약해준 이야기 틀로 아래처럼 상황을 바꿔서 다시 만들고 싶어. 아래 내가 준 설정을 활용해서 500자 요약본 만들어줘. 아까랑 같은 전체적인 뼈대가 나오게 돼요. 시놉시스라고 하죠. 이런 뼈대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휴먼 터치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휴먼 터치의 첫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머릿속에 부산역, 팔찌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시니어 사연도 결국 하나의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 조사를 많이 하고 어떤 영상들이 많이 뜨고 어떤 소재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 많이 분석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그런 소재를 좀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결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겠죠. 처음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점차적으로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하시고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고 연습하는 트레이닝 과정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는 GPT 없어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프롬프트 없어도 나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확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2월 1일에 저희 무료 강의 오시면 무료 책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걸 가지고 인트로 부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인트로 부분은 영상을 보기에 있어서 몰입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GPT한테 맡기면 아직 AI는 사람의 그 특유의 감성을 따라가지 못해요. 특히 인트로는 약간의 기법이 좀 필요해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부산역으로 바꿨고 양말 파는 아이로 바꿨잖아요. 부산역 배경이고 소년이 나와야 되고 양말을 팔아야겠죠. 팔찌가 나와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건데 이걸 하기 귀찮아서 GPT를 시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대본을 요약하려고 해요. 뒤에 스포일러를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상을 딱 들었는데 처음 한 30초에 뒷이야기를 다 말해줘. 그러면 이거 듣고 싶으신가요? 나가겠죠. 이 이야기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트로에는 항상 뒤에 뭔가 궁금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마지막에 잘릴 때 이거 왜 여기서 잘라 할 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주셔야 돼요. 부산역에서 회장이 소년이 양말 파는 걸 보고 팔찌를 보고 충격받는 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뒤에 막 엄마가 있었고 병원비가 모자랐고 나중에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다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첫 장면에서는 이펙트가 있어야 돼요. 임팩트가.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이 더 잘 귀에 들어와요. 이러지 마세요 하면 누구한테 시선이 보통 갈까요? 이걸 말하는 사람. 그리고 야이 나쁜 놈아는 나쁜 놈한테 가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사람의 약간 본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첫 장면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멘트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좀 꿀팁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팔찌가 주 포인트잖아요.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약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의 말이겠어요? 회장이 그 팔찌를 본 뒤에 나오는 대사겠죠. 부산에 출장 온 회장이 양말 파는 한 소년의 팔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죠. 나레이션으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선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아요. 당연히 그 소년의 대사겠죠. 그럼 소년이 양말을 팔다 말고 회장이 움켜쥔 손에 소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또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거 엄마가 준 거란 말이에요. 이 한마디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자극도를 되게 많이 낮췄어요. 이거보다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데 이걸 처음 하시는 분이 좀 접근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왜 이렇게 대사 플러스 나레이션 형태로 하냐면 이게 이미지 만들기 좋아요. 이 장면에 팔 낚아채는 이미지 하나, 소리 지르는 소년 하나, 회장이 붙는 장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영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휴먼 터치니까 당연히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GPT가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미지 FX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장면 있죠. 이런 이미지 결을 좀 가지고 갈게요. 나는 이 이미지와 같은 글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이제 내가 상황을 줄 거야. 그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이미지 FX로 만들 거니 그에 맞는 이미지 FX 프롬프트를 제시해줘. 이걸 한 번에 좋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한 번에 안 나오면 수정해 나가면 되거든요. 저는 피드백 과정일 때 다 이걸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런 시행착오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건 안 되는구나 하고 본인 스스로 터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괜찮죠?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 거고 인트로잖아요. 결국엔 이게 몰입도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움직이는 빠르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결과물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영상화 시킬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인데 이런 거는 저희가 2월 1일 무료 특강에 오시면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정보, 많은 힌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채널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시니어 롱폼 엄청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그쵸. 지금도 레드오션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레드오션이 되는 곳은 그만큼 막대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PD님도 지하철 타시잖아요. 지하철 타면 다들 한쪽 귀 꽂고 다들 그거 보고 계세요. 그리고 편의점 새벽에 가면 되게 익숙한 목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걸 되게 좋아하시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인구가 더 많아질 건데 수요층은 더 커질 건데 이걸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이런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칼바람이 불면서 오히려 청소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만 남아있으면서 막대한 수요를 누군가에게 몰리겠죠. 근데 그걸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유튜브에 칼바람이 분 뒤에 저희에게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조회수도 늘고 오히려 수익도 더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더욱이 저희는 이런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수요는 분명히 한 곳에 몰리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I 통해서 영상들 만드는 걸 알려주고 계신데 시니어 사연 채널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왜냐면 AI를 활용하는 게 처음에는 좀 막막해요.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좀 AI를 활용해야지라고 하는 첫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중에 가장 본인 스스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게 이런 시니어 사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AI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딸깍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AI를 활용해서 휴먼 메이드고 이제는 AI 터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활용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저는 이게 첫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채널 처음 해보고 유튜브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AI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가 80%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성과가 유의미하게 나고 있죠. 이 시장 아직 안 죽었어요. 이런 시니어 롱폼 알려주는 분들 되게 많은데 혹시 대표님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진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모든 수강생들과 얼굴을 매일 봤어요. 지금 저 감기 걸린 거 보이시나요? 2시간, 3시간씩 피드백을 매일 드렸는데 모두가 볼 수 있게 참관 피드백 드렸어요.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보기 때문에 저희 강의 중에 240번의 피드백이 나갔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됐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했구나. 남의 실수와 남의 성공을 보면 그걸 따라하거나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본인 피드백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에게 성과가 되게 빠르게 이루어진 그런 가장 큰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유토님, 저 둘이서 하나를 보더라도 항상 다른 관점으로 보고 둘이서 서로를 먼저 견제를 해요. 서로가 더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를 알려드리더라도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의 답을 알려드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없어요. 왜? 저희가 엄청 힘들거든요. 매일 보는데 안 따라 하시겠어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주차에 나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던 분들이 4주차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해 계신단 말이에요. 스파르타 형태라도 성장을 하면 당연히 고맙겠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모진말 들었는데 지금은 감사 인사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의가 끝나고 3주차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피드백이 남아있고 피디님 보내드리고 피드백도 마저 하러 가야 됩니다. 시니어 롱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세요? 뭐 누굴 추천하고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초보자들도 지금 많이 성공하고 있고 저희가 방향을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열망? 포기하지 않으실 분들, 그래서 진정성 있고 내가 이걸 좀 진득하게 해보고 싶다, 그런 걸로 내가 성과를 내서 그런 맛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배우는 거 힘들게 배우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왜냐면 힘든 만큼 자기한테 남거든요. 쉽게 배우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쉽게 한 그 방식이 없어지거나 다르게 흘러가면 전혀 그거를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도 계속 겪으시고 이런 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엄청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가 1000개가 넘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믿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선봉대장에 앞서서 이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갈 겁니다. 제 이름 6칸 유튜브 진기직칸이잖아요. 항상 선봉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으로 저한테 유익한 사람이라고 지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지만 언제나 개척하고 이 부분에서 항상 맨 앞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진정성 있는 분들은 지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